어머님,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지하철 정비사요. 아, 그래서 그 냄새가. 새벽 5시부터 열차 밑에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고쳤습니다. 그날 제가 안 잡았으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상견례에서 들은 말은요. 저희 집안격에 안 맞으세요. 32살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제 직업 때문에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혜원 56살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정비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어요. 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었죠. 그때 아들 민재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취직할게. 민재가 그렇게 말했을 때 혜원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때린 거였어요. 너는 공부해. 엄마가 번다. 그날부터 혜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 점검을 하고 밤 11시에 막차 정비를 마쳤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어요. 전동차는 쉬어도 혜원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과장까지 달았습니다. 혜원은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내 손으로 키웠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혜원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상대방 집안은 어떤데? 프랜차이즈 회사 운영하신대. 꽤 크다고 하더라. 그래. 그럼 잘 사는 집이네. 엄마, 걱정하지 마. 서윤이가 엄마 직업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했대. 괜찮다.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왜 괜찮다는 말이 필요하지? 하지만 혜원은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잘 되겠지. 상견례는 토요일 저녁 6시로 잡혔어요. 서울 청담동의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혜원은 일주일 전부터 옷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처음으로 50만 원짜리 정장을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그렇게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님,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혜원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부끄럽지 않겠지. 혜원은 옷을 조심스럽게 옷장에 걸어뒀어요. 상견례 날 이 옷을 입고 가야지.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혜원은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오후 3시에 퇴근해서 집에서 씻고 옷 갈아입으면 충분히 6시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반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반장님, 2호선 217편성 출구 전 점검에서 이상 신호 떴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어떤 이상이야? 제동 개통 쪽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보만 떴어요. 제동 개통? 브레이크 문제였습니다. 이게 오류인지 진짜 문제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열차를 출구할 수 없었어요. 혜원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5분. 상견례까지 3시간 반. 지금 바로 확인하면 1시간이면 끝난다. 그러면 4시에 퇴근해서 충분히 갈 수 있어. 알았어. 내가 직접 볼게. 혜원은 작업복 지퍼를 올리고 점검구로 내려갔습니다. 217편성 전동차 하부. 혜원은 손전등을 들고 제동 장치를 확인했어요. 처음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센서 오류인가? 하지만 혜원은 꼼꼼히 다시 봤어요.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인다와 괜찮다는 다르다.
혜원은 볼트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때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 브레이크 라인 연결부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어요. 눈으로는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져보니 분명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이 상태로 출고했으면 열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을 수 있었어요. 급정거가 안 되면 승객들이 넘어지고 최악의 경우 충돌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혜원은 즉시 부품 교체를 지시했어요. 217편성 출고 보류. 제동 라인 교체 작업 들어간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혜원은 시계를 다시 봤어요. 오후 3시 10분. 빨리 끝내면 아직 갈 수 있어. 하지만 부품 교체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연결부가 녹슬어서 볼트가 안 빠졌어요. 특수 공구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4시, 4시 반, 5시. 혜원은 작업복 안에서 땀을 흘리며 렌치를 돌렸습니다. 상견례. 머릿속에서 아들 얼굴이 스쳤어요. 하지만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열차가 내일 아침 첫 차로 나가요. 수만 명이 이 열차를 탑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학교 가는 학생, 병원 가는 어르신. 만약 이 열차가 사고 나면? 혜원은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오후 5시 45분. 작업이 끝났습니다. 테스트 결과 제동 시스템 정상. 217편성 출고 가능합니다. 후배 정비사가 보고했어요. 혜원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5시 47분. 상견례까지 13분. 청담동까지는 택시로 40분. 안 돼. 혜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씻을 시간도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혜원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민재야, 엄마 조금 늦을 것 같아. 엄마, 지금 몇 시인데? 6시인데. 알아. 지금 바로 출발할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시간 없어. 그냥 갈게. 뭐? 엄마, 그 작업복 입고 오려고?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안 돼. 제발 옷이라도 갈아입고 와. 시간이 없다니까. 늦으면 더 실례잖아. 혜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혜원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닦았지만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지. 양해해 주시겠지. 혜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열차 안전 점검 때문에 늦었다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고. 그런데 혜원은 몰랐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녁 6시 20분. 혜원이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약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민재, 예비신부 서윤, 그리고 서윤의 부모님. 서윤 아버지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서윤 어머니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혜원에게 꽂혔어요. 아니, 정확히는 혜원의 옷에 꽂혔습니다. 남색 작업복, 가슴에 KR 철도정비라고 적힌 유니폼, 팔꿈치에 기름 얼룩, 급하게 묶은 머리. 서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혜원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서윤 어머니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미소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자리, 그 옷으로 들어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원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아니, 냄새가 여기서 맡아야 하나요? 서윤 어머니가 손으로 코를 가렸어요. 기름 냄새인가? 손님들 앉는 방인데. 혜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어요. 하지만 혜원은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차 점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열차 점검이요? 서윤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슬쩍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테림푸드 본사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즈요. 대외 이미지가 중요한 집안이에요. 그 말 뒤에 숨은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는 집안이 아니다. 혜원은 민재를 봤어요. 민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혜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윤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잠깐만요. 진짜 그 옷으로 오신 거예요? 혜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요? 상견례가 뭔지 아세요?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서윤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옷도 새로 맞추고 머리도 하고. 근데 어머님은 작업복이요? 혜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혜원도 옷을 샀어요. 50만 원짜리 정장을 옷장에 걸어두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 봐요. 서윤 아버지가 물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 하세요? 지하철 정비사요. 2호선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점검하고 수리해요. 아, 기술직이시구나. 서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혼자 사세요? 내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럼 민재를 혼자 키우신 거네요. 네, 혜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세 글자 안에 15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첫차 점검, 막차 정비, 주말 특근 아들 학비, 병원비, 생활비 허리 아파도 약 먹고 버티고 손이 갈라져도 연고 바르고 일했어요. 근데 그 15년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윤 어머니가 서윤에게 물었어요. 서윤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재 오빠한테 들었어. 근데 왜 나한테 미리 안 말했어? 말했잖아. 지하철 쪽에서 일하신다고. 지하철 쪽이랑 정비사랑은 다르지. 서윤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난 영무원이나 공사 직원인 줄 알았지. 기름때 묻혀가며. 열차 밑에 들어가는 분인 줄은 몰랐다고. 그 말에 혜원의 손이 떨렸어요. 기름때 묻혀가며. 열차 밑에 들어가는. 그게 혜원이 30년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마치 부끄러운 일처럼 들렸습니다. 민재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 직업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 씨,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직업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필요한 일이지. 근데 결혼은 두 집안이 어울려야 하는 거잖아. 어울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지. 생활 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민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준이 낮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인데요? 서윤이 민재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잖아. 무시가 아니라 그럼 뭔데? 민재가 소리쳤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야, 됐어.
엄마 괜찮아 앉아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원이 서윤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제가 왜 늦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윤 아버지가 팔짱을 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오후에 2호선 217편성 전동차에서 이상 신호가 떴어요. 이상 신호요? 브레이크 쪽이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제동 라인에 균열이 있었어요. 그 열차 내일 아침 첫 차로 출고될 예정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냥 퇴근했으면 혜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일 아침 2호선 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방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이 말을 이었어요. 저도 오늘 일찍 퇴근하고 싶었어요. 새 옷도 사뒀어요. 50만 원짜리 제 월급에는 큰 돈이에요. 근데 열차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혜원이 서윤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늦었어요.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서윤 어머니가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 그건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분위기가 살짝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네. 어머님 사정은 이해해요. 훌륭한 일 하시는 것도 알겠고, 서윤 아버지가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도 있어요.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요. 테림푸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들어요. 전국에 400개 매장 있어요. 직원만 2,000명이고, 저희 사윗감 집안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윤 아버지가 혜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집안이면 곤란해요. 그 한마디에 혜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름 냄새 나는 집안 30년 동안 열차를 고치며 묻은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 덕분에 수천만 명이 안전하게 출퇴근했어요. 근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냄새였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재 씨, 흥분하지 말고. 기름 냄새요? 그 기름이 뭔지 아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기름은요,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열차 밑에 들어가서 묻힌 거예요. 그 덕분에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거예요. 민재 씨 아버님은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서윤 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운전해서 왔어요. 그럼 내일은요? 모레는요? 평생 지하철 안 타실 거예요? 그건 언젠가 타시겠죠. 그때 그 열차가 안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 묻혀가며 일하니까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그게 냄새예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혜원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그만해 엄마. 그만하래도 혜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자리 여기서 끝내죠. 서윤 어머니가 놀랐어요. 네, 벌써요? 식사도 안 하셨는데. 입맛이 없어서요. 혜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서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 어머님. 제 말이 좀 과했으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혜원이 민재를 봤어요. 민재야, 가자. 민재는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자기 예비 시어머니를 모욕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민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식당을 나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혜원이 먼저 말했어요. 추운데. 택시 타자 엄마 응? 미안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더 잘 말했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소리 듣고 혜원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안 속상해? 혜원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속상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기름 냄새 나는 집안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잖아. 나도 알아. 엄마, 나 그 집안이랑 결혼 안 해도 돼. 혜원이 놀랐어요. 뭐? 무슨 소리야. 서윤이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근데 민재가 이를 악물었어요. 서윤이가 아까 한마디도 안 했어.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게 더 싫었어. 혜원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컸구나.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혜원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름 냄새 나는 집안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게 떠올랐어요. 테림푸드 그 이름 어디서 들었지? 혜원은 벌떡 일어났어요. 서랍을 뒤져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안전협의체에서 받은 자료였어요. 지하철 역사 내 점포 공사 중 사고 보고서. 혜원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 이응이응역 지하상가 공사업체. 태림건설 태림푸드 계열사 피해자 하청 근로자 어씨. 안전모 미착용 원인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구역 통제 미흡. 혜원의 손이 떨렸어요. 태림푸드 계열사. 아까 그 사람이 자랑하던 회사 전국 400개 매장, 직원 2,000명. 그 회사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안전교육도 안 하고 보호장비도 안 주고. 혜원은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비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안전교육 서명은 현장 감독이 대신 작성, 실제 교육 여부 불분명 서류 조작이었습니다. 안전교육 안 하고 한 척 꾸민 거예요. 혜원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그 집안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상견 내에서도 현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혜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감정은 삼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을 꺼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차량 기지는 아직 어두웠어요. 혜원은 작업복 지퍼를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집안.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일하자. 생각은 나중에. 혜원은 점검표를 들고 열차로 향했어요. 오전 10시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엄마 나야. 응, 왜? 서윤이한테 연락 왔어. 혜원의 손이 멈췄어요. 뭐래? 만나자고. 오늘 저녁에. 그래. 뭐 얘기하려나 보다. 엄마 나. 민재가 말을 멈췄어요. 왜? 나 사과 안 할 거야. 뭐? 어제 일. 내가 소리 지른 거. 사과 안 해. 민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엄마 욕하는 거 참을 수 없어. 그건 절대 사과 못해. 혜원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괜찮아? 응.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서윤이가 뭐라고 할까? 저녁 7시. 민재가 서윤을 만났습니다. 카페였어요. 서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 앉아. 민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어제 미안해. 뭐가? 내가 아무 말도 못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나도 화났어.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몰랐다고?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서윤아, 우리 엄마가 기름 냄새 난다고 했어. 격에 안 맞는다고 했어. 그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고? 오빠, 넌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내 부모가 내 엄마 모욕하는 거 구경만 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서윤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 뭐? 다시 상견례 하자고. 이번엔 제대로.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왜? 어제 오빠가 한 말 때문에. 열차 브레이크 얘기. 그게 아빠가 생각해 보셨대.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이면 대단한 거 아니냐고. 민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냐고? 어제는 기름 냄새 난다더니? 오빠 그러지 마. 아빠도 반성하셨어. 반성?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윤아,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 받고? 어제는 기름 냄새, 오늘은 대단한 일. 그게 반성이야?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어떡해? 우리 결혼은?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내 부모님이 또 우리 엄마 무시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서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진짜 좋아. 근데 결혼하면 평생이야. 평생 동안 내가 내 편일 수 있어? 내 부모님 앞에서도? 서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오빠 나.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어요.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전화기 너머로 서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얘기 잘 되고 있어? 다시 만나자고 했어? 응,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근데 있잖아. 아빠가 생각해 보셨는데. 응? 다시 만나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대. 조건?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다음에는 그 작업복 말고 제대로 된 옷 입고 오시래. 그리고 가능하면 직업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대. 우리 친척들 만나면 뭐라고 소개해? 시어머니가 지하철에서 기름칠한다고? 서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재는 다 들었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었어요. 오빠 저거 다 들었어.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 오빠. 서윤아. 민재가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답 나왔어. 뭐? 우리 결혼 못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런 말하지 말라고. 아니야. 이미 늦었어.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내 부모님이 바뀔 리 없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거야. 그리고 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그게 내 한계야.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제발. 나 진짜 오빠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서윤아. 민재가 카페를 나갔어요. 뒤에서 서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재가 혜원의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혜원이 놀랐어요. 너 왜 왔어? 엄마, 나 파혼했어. 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파혼? 응. 민재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혜원이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윤이 만났다며. 응, 만났어. 근데 왜 갑자기 파혼이야? 민재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서윤 어머니의 전화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작업복 말고 제대로 된 옷 입고 오래. 직업 얘기는 하지 말래. 혜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 말을 했어? 응. 서윤이 전화로. 내가 다 들었어. 그래서 끝냈어. 혜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의 결혼이 깨진 게 속상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런 집안이랑 얽히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야. 응. 내가 잘한 거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응. 결혼은 평생이야. 그런 사람들이랑 평생 붙어 살 수 없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널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왜?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혜원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엄마가 내 편 아니면 누가 내 편이야. 민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혜원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어른이 다 된 아들이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혜원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출근, 열차 점검, 저녁 퇴근.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렸습니다. 테림푸드. 그 회사 이름이 자꾸 떠올랐어요. 혜원은 안전협의체 회의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태림건설 사고 보고서, 안전교육 서류 조작, 하청 노동자 부상. 혜원은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네. 혜원이 과거 자료를 더 뒤졌어요.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 태림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근데 매번 현장 감독 실수로 처리됐습니다. 회사 책임은 빠져 있었어요. 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시스템이 썩은 거야. 혜원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날짜, 현장, 피해자, 처리 결과. 하나씩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서명부도 확인했어요. 서명 필체가 다 똑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 서명을 대신한 거예요. 명백한 서류 조작이었습니다. 혜원은 이 자료를 들고 다음 안전협의체 회의에 가기로 했어요. 감정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으로 증명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집안. 상견례에서도 현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혜원은 자료를 가방에 넣었어요. 두고 봐. 제대로 밝혀줄게. 일주일 뒤 안전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본사 회의실. 테이블에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전관리팀, 시설팀, 차량팀, 그리고 외부 협력업체 관계자들. 혜원은 차량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오늘 안건은 지난 분기 역사 내 안전사고 현황 점검입니다. 안전관리팀장이 화면을 띄웠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미한 부상 3건 모두 처리 완료됐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회의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혜원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 반장님. 말씀하세요. 회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난달 이응이응역 지하상가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다친 사고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처리됐고요. 그 사고요. 제가 자료를 좀 더 살펴봤어요. 회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원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그 현장 안전교육 서명부예요. 네. 서명 좀 보시겠어요? 회원이 서류를 돌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봤습니다. 서명 필체가 다 똑같아요. 15명 서명인데 한 사람이 쓴 거예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안전관리팀장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네. 필적 감정까지는 안 했지만 눈으로 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회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1년 전 같은 업체 공사 현장 서명부예요. 필체가 똑같아요. 2년 전 것도 있어요. 역시 똑같아요. 회원이 서류 3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안전교육 안 하고 서류만 조작하는 거예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회원이 말을 이었어요. 그 업체 이름이 태림건설이에요. 태림푸드 계열사고요. 태림푸드요? 네. 전국에 400개 매장 있는 프랜차이즈요. 회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큰 회사라고 안전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팀장이 기침을 했어요. 강 반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증거요? 회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예요. 현장 감독이 서명만 해놓으면 된다. 교육은 안 해도 된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건 CCTV 협조 요청 기록이에요. 사고 당일 CCTV 확인하려고 했는데 업체 측에서 고장났다고 했어요. 회원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CCTV 고장 신고 기록이 없어요. 멀쩡한 걸 고장났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회의실에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이거 완전 은폐 아니야? 서류 조작에 CCTV 거짓말까지? 큰일이네. 안전관리팀장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강 반장님, 이거 공식 감사 요청해야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회원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작성한 감사 요청서예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안전관리팀장이 회원에게 다가왔어요. 강 반장님, 대단하시네요. 이걸 혼자 다 조사하신 거예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자료 찾아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솔직히 이건 반장님 업무 범위 바뀌잖아요. 회원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왜냐고? 상견례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집안. 저희 집안 격에 안 맞아요. 그 말이 분했어요. 근데 회원은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다쳤으니까요. 네. 누군가 다쳤는데 원인을 제대로 안 밝히면 또 다쳐요. 그게 싫었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존경합니다, 반장님. 회원은 웃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공식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팀이 태림건설 현장을 조사했어요. 결과는 회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안전교육 서류 조작 확인, CCTV 은폐 시도 확인,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정황까지 발견.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2주 뒤 감사 결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혜원은 그 소식을 뉴스로 들었어요. 테림푸드 계열 건설사, 안전교육조작 및 하청관리부실 확인, 서울교통공사, 테림건설과의 신규 계약 전면 보류, 기존 진행 중인 공사도 안전점검 후 재개 여부 결정. 혜원은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테림푸드 측은 일부 현장의 문제였으며 본사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 패턴을 볼 때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혜원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구조적 문제.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그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가 그랬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민재가 전화했어요. 엄마, 뉴스 봤어? 응, 봤어. 테림푸드 난리 났던데. 근데 그거 엄마가 한 거야? 혜원은 웃었어요. 내가 뭘 했겠어. 그냥 자료 정리해서 낸 것뿐이야. 에이, 그게 다야? 뉴스에서 내부 고발이라고 하던데. 고발은 무슨.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야. 민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 진짜 멋있어. 혜원은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뭐가 멋있어? 늙은이가. 아니, 진짜야.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아까 그 집안 사람들 기름 냄새 난다고 했잖아. 응. 그 기름이 뭔지 이제 알았을 거야. 엄마 같은 사람이 흘린 땀이라는 거.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야. 뭘 그런 말을 해. 엄마 고마워. 항상. 나도 고마워, 민재야.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서윤이에요. 혜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서윤 씨? 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이 한 말, 그리고 저도 아무 말 못한 거 정말 죄송했어요. 뒤늦게 연락드리는 것도 죄송하고요. 혜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전화한 거예요? 뉴스 봤어요. 저희 아빠 회사 일이요. 아, 아빠가 난리예요. 누가 고발했냐고. 근데 저는 서윤이 울먹였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벌 받는 거잖아요. 혜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민재 오빠한테 연락하면 안 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네, 알아요. 근데 서윤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저 변하고 싶어요. 부모님 눈치만 보던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민재 오빠가 물었잖아요. 내 부모 앞에서 내 편 될 수 있냐고. 응. 그때 대답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 이제 제 기준으로 살고 싶어요. 혜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윤 씨, 그 말 민재한테 직접 해요. 네.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재가 결정할 일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하고 싶다면 보여줘요.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윤이가 변할 수 있을까?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더 이상 그 집안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테림푸드 사태는 계속 커졌어요.
안전교육 조작뿐만 아니라 하청 임금체불, 산재 은폐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테림푸드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저희 계열사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뉴스에서 대표가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회원은 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상견례 때는 고개 한번 안 숙이더니 기름 냄새 난다고 코 막던 사람들이었어요. 격에 안 맞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있었어요. 회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 허무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며칠 뒤 회원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차량기지. 점검표를 들고 열차로 향하는데 후배 정비사가 다가왔어요. 반장님, 응, 왜? 저 뉴스 봤어요. 테림푸드 일이요. 응, 그거 반장님이 하신 거죠? 회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했어? 자료 정리한 것뿐이야. 에이, 그게 다예요? 다들 그러던데요. 강 반장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묻혔을 거라고. 회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말을 이었어요. 반장님,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일도 아니잖아요. 회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잖아. 네. 우리 일이 뭔지 알아? 열차 점검이요. 그것만이 아니야. 회원이 열차를 바라봤어요. 우리 일은 사람 목숨을 지키는 거야. 눈에 안 보여도 누군가의 하루를 멈추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그 회사 사람들은 달랐어. 사람 목숨을 돈으로 봤어. 안전보다 이익이 먼저였어. 회원이 후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싫었어. 그래서 한 거야.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장님 멋있어요. 멋있긴. 늙은이가. 아니에요. 진짜요. 회원은 웃으며 후배의 어깨를 툭 쳤어요. 됐고, 일이나 하자. 첫 차 나가야 해. 네. 그날 저녁 민재가 집에 왔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게 뭐야?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혜원이 놀랐어요. 아, 맞다. 나도 까먹고 있었네. 에이, 어떻게 본인 생일을 까먹어. 민재가 케이크를 식탁에 올렸어요.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 혜원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소원. 뭘 빌어야 할까? 건강? 돈? 아들 잘 되는 거? 혜원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초를 불었어요. 후, 촛불이 꺼졌습니다. 엄마, 뭐 빌었어? 비밀. 에이, 말해줘. 혜원은 웃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면 돼. 민재의 눈이 붉어졌어요. 엄마, 왜? 울려고? 아니, 안 울어. 민재가 눈을 비볐어요. 혜원이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응.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뭔데? 서윤이한테 연락 왔어? 민재가 놀랐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걔가 나한테도 전화했거든. 아.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연락 왔어. 만나자고. 만났어? 아직 안 만났어. 혜원이 물었어요. 왜? 민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걔가 진짜 변한 건지. 응. 엄마, 솔직히 말해줘. 나 서윤이 다시 만나도 돼? 혜원은 생각했어요. 서윤이 전화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변하고 싶어요. 부모님 눈치만 보던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혜원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혜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응,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뭐라고 해도 결국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뭔데? 혜원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서윤이가 변했다고 말하는 건 쉬워. 근데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 응?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고마워. 일주일 뒤 민재가 서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서윤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화장이 연해졌고 옷도 수수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전에는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오빠 와줘서 고마워. 응. 민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요즘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어. 싸웠어? 응. 테림푸드 일 터지고 나서 아빠가 누가 고발했냐고 난리였어. 나는 그게 당연한 건데 왜 화를 내냐고 했어. 그랬구나. 그랬더니 아빠가 나한테 그러더라. 넌 뭘 모른다고.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나는 아빠가 뭘 모르는 것 같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민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오빠, 나 집 나왔어. 뭐? 민재가 놀랐어요. 집 나왔다고? 응. 지금 친구 집에서 지내. 취직 준비하고 있어. 취직? 응. 아빠 회사 안 들어가.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민재는 서윤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오빠, 나 달라질게. 아니, 이미 달라지고 있어. 다시 기회 줄 수 있어?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응. 지금 바로 대답은 못해. 서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기회는 줄게. 진짜? 응. 내가 진짜 변했는지 내가 직접 볼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오빠. 아직 고마워할 거 없어. 이제 시작이야. 민재가 일어났어요. 가자. 밥이나 먹으러. 응.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그날 밤 민재가 혜원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응. 서윤이 만났어? 어떻게 알았어? 감이지. 어떻게 됐어? 민재가 웃었어요. 기회는 줬어. 근데 천천히 보기로 했어. 잘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행동으로 보겠다고. 혜원도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엄마. 응? 사랑해. 혜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민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해. 엄마, 울어? 안 울어. 누가 울어? 목소리가 울먹이는데? 감기야, 감기. 민재가 웃었어요. 알았어. 푹 쉬어, 엄마. 응, 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원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혜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네. 우리. 다음날 새벽 혜원은 다시 차량기지에 섰습니다. 작업복 지퍼를 올리며 생각했어요. 기름 냄새 나는 집안. 그 말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혜원은 알았으니까요. 이 기름 냄새가 뭔지, 이 손에 묻은 때가 뭔지, 그건 30년 동안 열차를 고치며 묻은 책임의 흔적이었어요.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냄새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혜원은 알았습니다. 이 일 덕분에 수천만 명이 안전하게 출퇴근한다는 걸, 이 일 덕분에 누군가의 하루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혜원은 열차를 바라봤어요. 오늘도 첫 차가 나갈 거예요. 그 열차에 누군가의 아들이 타고, 누군가의 엄마가 타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타겠죠. 혜원은 점검표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당신의 직업을 무시한 적 있나요? 당신이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인 적 있나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